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10억을 모으려면 1억을 모아라. 그러면 10억까지는 빨리 간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배당금 정리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배당입니다. 오늘은 지난 4년간 10배 증가한 제 배당금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25년의 목표와 관심 종목도 말씀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로드컴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엑슨모빌과 브로드컴의 비중이 거의 같아졌는데요. 총 금융자산은 3억 3천만 원에 연배당 1천만 원, 월 평균 배당 9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받은 전체 배당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해 KB증권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료는 엑셀 다운이 되지 않아 여차저차 HTS에서 이렇게 엑셀로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지금은 KB증권만 사용하는데 인터페이스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달러 배당을 받은 건 2020년 엑슨모빌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엑슨모빌의 시가 배당률이 9% 정도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였습니다. 2020년에는 엑슨모빌을 매수하는 것 말고는 지수 투자에 더 집중했던 시기였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직투계좌에서는 유명한 배당주를 알아가며 모으는 정도였고 마찬가지로 엑슨모빌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22년이 되어서야 의미 있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배당 성장을 체감했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의 성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22년도를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시기라 떨어질 때마다 수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슈드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서 슈드의 배당금이 22년 대비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4년은 결국 슈드의 비중이 1위가 되면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4년에는 신규 종목을 발굴하기보다는 좋아하는 몇 가지에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브로드컴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이끌어 주었네요. 현재 저의 배당금 구성은 이렇습니다. 환율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연배당 1천만 원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 100만 원 배당에서부터 연 1천만 원 배당을 받기까지 20년 말부터 24년 말까지 딱 4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4년 동안 배당금이 10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마인드입니다. 연고점이다, 경기 침체 온다 이런 뉴스 속에서 주식으로 4년 반 동안 갖다 넣으려면 배당 마인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2년도 고점 대비 하락을 보여주는 MDD 차트 기준으로 S&P를 추종하는 ETF는 24% 하락했고 배당 위주의 ETF인 슈드는 16% 하락했습니다. 연초와 연말 기준으로는 S&P는 18% 하락했지만 슈드는 단 3%만 하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짧은 기간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P든 슈드든 주가의 하락과 관계없이 둘 다 배당금은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 꾸준한 적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립식 매수가 이렇게 매년 가파른 기울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4년 동안 저는 이 믿음으로 제 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뺀 나머지는 100% 금융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성장주는 크고 작은 흐름을 견뎌 언젠가는 파는 시점을 생각해야 하는 운명에 도달합니다. 부분 인출 전략도 파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당은 선이 아닌 면입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시간이 복리를 만나고 평생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이 면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두 가지 비율을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저 배당이라는 면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성장과 배당 재투자입니다. 배당 성장의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5년이란 시간에서 그 효과가 온전히 발현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 재투자는 조금 더 눈에 잘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매년 받은 배당금입니다. 21년에는 제가 적립한 금액 이외에 20년에 받은 1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었고 이 재투자 효과는 점점 커져서 25년에는 24년에 받은 1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재투자 효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재투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5년의 목표 또한 제 소득을 계속해서 금융자산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이건 계좌 단위로 말씀드리는 게 가독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직투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배당 성장주와 성장주 위주로 연 3천만 원 신규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 종목은 어도비인데요.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AI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 관련주는 하드웨어 제조에 시장의 관심이 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은 반면에 주가는 요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 성장이나 각종 주주 친화 정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가장 관심 가는 종목이기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전에는 지수 ETF나 SK텔레콤을 모았었는데요. 이번에는 3년 만기를 채우고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서 해지 후 다시 개설했습니다. 아무래도 분리과세 때문에 저평가 고배당주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 현재 욕세권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배당이 7.3%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디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배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인데요.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까지 늘 그랬듯 자동 이체 후 매수 예정입니다. 관심 종목은 한국판 슈드인 솔미당 H인데요. 현재 비교적 높은 환율로 솔미당 해지 상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율이 안정화되었을 때 갈아타기도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물론 현재의 환율이 뉴노멀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환율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목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적립하고요.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단 하나만 매수할 예정입니다. IRP에서는 위험자산 70%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을 고를 때 제약이 있는데요. 솔미채 50의 경우 솔미당과 미국채 10년물이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IRP에서 딱 하나 고르라면 저는 솔미채 50을 꼽습니다. 연배당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 몇 분 안에 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4년간 지금이 고점이다 라는 소리를 과장 좀 더해서 10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23년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가 차익 100%가 넘게 찍힌 종목들에 다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들과 24년 4분기에는 세상을 떠난 찰리 먼거의 가난한 찰리의 연감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당 많이 받으세요.